나사는 다시 한번 망원경을 그쪽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산마이 ATLAS. 그리고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것은 어떤 편안한 모델에도 들어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태양계를 가로지르는 또 다른 성간 방문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물체입니다. 바로 이 순간 혜성의 이름은 수십 년간 확립된 혜성 관측 결과에 어긋나는 물리적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 불안한 점은 이러한 현상이 불과년 만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에서 1억 6,700만 마일 떨어진 곳. 하지만 이 현상을 이해할 시간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날 2025년 7월 1일 세계 표준시 기준 오후 2시 23분 17초에 칠레 리오 우르타도에 설치된 에이틀라스 프로젝트 망원경이 움직이는 천체를 관측했습니다. 소속 61.2바트 태양계 평면을 통과하여 48시간도 채 안 되어 궤도 분석 결과 가장 경험 많은 천문학자들조차 짐작했던 대로 그 물체는 우리 태양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궤적은 열린 쌍곡선 형태였으며 성간 공간에서 직접 접근해 온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인류 역사상 세 번째로 확인된 성간 방문자가 탄생했으며 공식적으로는 산마이 ATLAS. 하지만 처음부터 뭔가 잘못됐습니다. 말 그대로 잘못된 것이었죠. 산마이 ATLAS에 측정된 궤도 이심률은 6살 39, 플루이 0.01는 전례 없는 값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이심률이 1보다 큰 천체는 더 이상 태양의 중력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최초로 알려진 성간 방문자인 우무아무아는 약 1.2의 이심률을 가졌고 두 번째 방문자인 보리소프 혜성은 3.4에 달했습니다. 산마이 ATLAS는 사실상 곡선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태양계는 마치 우주 발사체처럼 거의 직선으로 움직입니다. 안에 2025년 10월 29일 UTC 기준 11시 44분에 해당 천체는 근일점, 즉 태양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1.336 천문단위, 거의 2억 300만 킬로미터이로써 지구와 화성 궤도 사이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거의 시속 20km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68km의 모든 정황은 그것이 알려진 해성들과 유사하게 행동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밝기 증가, 격렬한 가스 분출, 태양 복사 압력에 의해 형성된 태양 반대 방향의 꼬리 형성 등이 그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예상대로 되지 않았다. 근일점 통과 후 몇 주가 지나고 여러 대륙의 천문대에서 촬영한 이미지들, 그 중에는 허블 우주 망원경그만큼 북유럽 광학 망원경 그리고 이탈리아, 태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고도로 정밀하게 보정된 아마추어 시스템들이 단순한 광학 구조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 산마이 ATLAS의 중심부에서 길게 뻗어나온 빗줄기 태양을 향해 천문학에서 이 현상을 라고 부릅니다. 안티테일 태양계 혜성에서는 반대쪽 꼬리가 알려져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인 기하학적 착시지구가 혜성의 궤도면을 가로지를 때 먼지 입자들이 마치 앞쪽을 향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효과는 몇 시간, 길어야 며칠 정도 지속되다가 지형이 바뀌면 사라집니다. 이는 원근법에서 비롯된 착시 현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산마이 ATLAS에서 관측되는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산마이 ATLAS의 안티테일은 최초로 기록되었습니다. 2025년 7월 21일 물체가 여전히 그 위치에 있을 때 지구에서 4억 4,60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고태양에 가까워지면서 그녀는 다시 나타났다. 11월 30일 근일점을 지난 후 물체가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을 때 이미 3억 600만 킬로미터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눈에 띕니다. 2025년 12월 19일 지구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순간 2억 68,990만 킬로미터 오차 범위는 6만 킬로미터 미만입니다. 5개월. 안정적인 구조. 변함없는 정렬. 이는 관점의 차이가 아니라 실제 물리적 현상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는 단순히 시각적인 문제를 넘어 수학적인 문제로 변모합니다. 업데이트된 데이터제트 추진연구소까지 출시된 2025년 12월 15일 산마이 ATLAS가 제시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측정 가능한 비중력 가속도 간단히 말해서 속도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태양의 중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변동폭은 작습니다. 순수 중력 운동과 비교했을 때 약 0.1% 정도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변동은 지속적이고 반복 가능하며
통계적으로도 타당합니다. 일반적인 해성에서 이러한 유형의 가속은 다음과 같이 설명됩니다. 가스 방출 얼음이 가열되어 승화되면서 물질을 방출하는데 이는 작은 천연 추진제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SRAI-ATLS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위프트 망원경을 이용한 분광 관측 결과 수증기의 직접적인 부산물인 수산화물이 약 2의 속도로 강하게 방출되는 것이 감지되었습니다. 초당 40큐브 물체가 태양으로부터 아직 3,000문 단위 AU 떨어져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엄청난 양의 물질이 방출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가속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낮음. 여력학 모델에 따르면 이 정도의 분출량으로 이러한 가속도를 발생시키려면 물체의 핵은 다음과 같은 값을 측정해야 합니다. 10m 미만하지만 보정된 허블 이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25년 8월 20일 핵의 크기를 사이의 값으로 제한합니다. 40m 및 5.6km 직경. 차이는 몇 배에 달합니다. 16번 또는 그 이상입니다. 알려진 해성 물리학 내에서는 이러한 값들을 조화시킬 수 있는 미세 조정, 특이한 구성 또는 반사율 변화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SRAI 애틀라스의 핵이 우리가 지금까지 관측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광학적으로 두꺼운 코마 아래에 숨겨져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것, 특히 지속적인 반대 꼬리 부분이 전통적인 방식처럼 가스와 먼지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이 물체가 쌍곡선 속도로 태양계를 가로지르면서 정확히 무엇을 동반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은 추측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데이터가 이미 모델이 설명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이 무엇이든 간에 서론이나 공식 성명 혹은 단순화된 설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해답은 아직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은 것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숫자는 기하학적 형태로 변환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하학적 형태는 훨씬 더 섬뜩한 무언가로 변모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불편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치가 더 이상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반복적인 관찰 데이터가 기존 모델과 직접적으로 충돌할 때 과학은 그 데이터를 무시할 권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데이터에 맞서야 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SRAI ATLAS의 반대쪽 꼬리가 일시적인 광학적 이상 현상으로 취급되지 않게 되자 연구자들의 관심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로 향했다. 객체의 동적 동작 정밀 측정 결과에 따르면 제트 추진 연구소 SRAI ATLAS가 순전히 중력에 의한 궤적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다시 말해 태양의 중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미묘하지만 측정 가능한 가속과 감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 전체에서 이러한 종류의 추가 가속도는 흔히 나타나지만 매우 특정한 조건에서만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해성은 표면에 얼음이 승화하여 작은 엔진처럼 작용하는 가스 분출을 일으킬 때 중력 이외의 가속도를 경험합니다. 이 효과는 수백 번 측정되었으며 잘 규명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가속도의 존재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비율입니다. 스위프트 망원경의 분광 데이터는 수증기의 명확한 지표인 수산화물의 강렬한 방출을 거의 최대치로 감지했습니다. 초당 40kg, 당시 그 천체는 태양으로부터 약 3,000문 단위 AU 떨어져 있었습니다. 알려진 어떤 해성이라도 그 정도 속도라면 분명히 감지할 수 있는 가속도를 일으켜 궤도를 크게 바꿀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SRAI ATLAS에서 관측된 가속도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너무 작고 너무 지속적이며 너무 규칙적입니다. 연구자들이 모델을 조절하려고 시도했을 때 그들은 불편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처럼 낮은 가속도를 얻으려면 물체의 핵이 극히 작아야 합니다. 대략 몇 미터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지 않다. 고해상도 이미지는 다음을 통해 얻었습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 2025년 8월 이후로 보정된 이 매개 변수들은 SRAI ATLAS 핵융합로의 핵융합로 크기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보수적인 시나리오에서도 핵융합로의 크기는 수백 미터에 불과하며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에서는 수 킬로미터에 이릅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기술적 세부 사항이 아니라 물리적인 시면입니다. 2배 정도의 오차는 용인될 수 있지만 16배 이상의 오차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은
과학계로 하여금 불편한 선택을 강요합니다. 모델이 틀렸거나 우리가 현상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일부 연구자들이 안티테이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처음으로 그 가설은 질적인 연구에서 벗어나 기하학적 CIATLAS가 가속 현상을 겪고 있다면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이와 동일한 가속도를 겪지 않는 물체는 그 운동을 완벽하게 따라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주 핵에 비해 태양 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 상대 변이는 임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력이 아닌 가속도 값과 물체의 태양 중심 거리를 사용하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2억 7천만 킬로미터, 시간에 따른 예상 변이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5만 5천 킬로미터 지구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대략적인 각도 차이에 해당합니다. 전7 아크분, 이 숫자는 관찰 결과에 맞춰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일치 허블 망원경과 지상 관측소에서 얻은 이미지에서 측정된 방고리의 크기와 함께 그 시점부터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태양 복사에 의해 밀려나오는 가스나 먼지 분출이 아니라면 말이죠. CIATLAS의 수반대는 일련의 물체 여러 조각들이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충분히 큰 무리, 즉 수조 개의 미세한 조각들이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빛의 99%가 반사됩니다. 그 시스템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고 오직 핵심의 1%의 파편들의 표면적을 모두 합치면 본체의 표면적보다 수백 배 더 커질 것입니다. 이것은 미적 추측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측광학입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만약 이 조각들이 얼음으로 만들어졌다면 그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지름이 밀리미터 이하인 입자는 태양으로부터 1.36 천문 단위 거리에서는 몇 시간 또는 며칠 안에 증발할 것입니다. 태양 복사압에 의해 빠르게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인 구조를 형성하지도 않고 몇 달 동안 존속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되는 관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능성이 크게 제한됩니다. 재료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튼튼한 암석질일 수도 있고 금속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적인 해성 얼음과는 열적 특성이 매우 다른 무언가일 수도 있다. 이 간단한 관찰만으로도 우리가 거의 자동적으로 갖고 있는 뿌리 깊은 가정, 즉 성간 방문자는 본질적으로 취약하고 불안정하다는 가정이 깨진다. 이것이 천문학을 넘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성간 공간이 극도로 강인한 천체만이 수백만 년 또는 수십억 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적대적인 환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세라의 아틀라스가 정말로 단단하고 안정적이며 조직화된 파편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합니다. 성간 물질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구조를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외계 지능 탐색은 항상 매우 특정한 기대, 즉 라디오 신호, 인공 펄스, 탐지 가능한 전송에 의해 좌우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리적 물체, 즉 소리가 없고 내구성이 있으며 모호한 물체는 이러한 대중적인 상상 속에 거의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물체는 메시지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만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각적인 설명 없이 존재함.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 이야기가 선정적인 내용이 아니라 한계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이미 깨달으셨기 때문입니다. 모델의 한계, 편안한 해석의 한계, 그리고 데이터가 협조하지 않을 때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의 한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불안한 부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석해보면 내부 조직이러한 가능한 군집, 즉 대칭성, 반복성, 기하학적 지속성으로부터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기원에 관한 것도 아니고 의도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것에 관한 것입니다. 구조. 그리고 이 질문은 자연적인 설명과 진정으로 전례 없는 현상 사이의 경계가 위험할 정도로 모호해지기 시작하는 지점을 설정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저 또 다른 이상한 해성을 상대하고 있는 척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시된 모든 것, 즉 극단적인 궤적, 지속적인 반대꼬리, 다치지 않는 가속도, 반복되는 기하학적 구조는 모두 불편한 관찰로 수렴합니다.
3IATLAS 연구는 우리가 성간 방문자를 해석하는 방식에 구조적인 결함이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결함을 무시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과학적인 측면뿐만이 아닙니다. 개념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 그리고 인간적인 측면까지 아우릅니다. 이러한 유형의 변칙 현상을 무시하는 것은 중립이 아닙니다. 이는 관찰된 현실을 더 이상 완전히 설명하지 못하는 모델을 유지하려는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과학의 역사는 이러한 행동의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수십 년 동안 지배적인 패러다임에 맞지 않는 관찰 결과는 기기 오류, 통계적 우연 또는 특수한 경우로 치부되었습니다. 나중에야 이러한 편차가 실제로는 이해의 변화를 보여주는 첫 징후. 페라이 에이틸레이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전환의 순간입니다. 만약 우리가 깊이 있는 검토 없이 모든 것이 먼지, 얼음 또는 편리한 기하학적 구조의 특이한 변형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드린다면 우리는 신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수주의자들, 최악의 의미에서 말이죠. 우리는 절제된 호기심보다 지적인 편안함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 선택의 결과는 천문학을 넘어 우주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우리가 우주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이해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까지 우리의 지배적인 관점은 우주가 본질적으로 무관심하고 혼돈스러우며 맹목적인 과정에 의해서만 지배된다는 암묵적인 가정에서 비롯 생명, 의식, 그리고 의도는 그저 우연의 산물이며 무기력한 물질의 바닷속에서 덧없이 나타나는 희귀한 현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가정이 불완전하다면 어떨까요? 파리냐의 에이틸레스 연구가 암시하는 바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언급될 수 있도록 허용하지도 않은 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할 것이다. 적어 수준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구조화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신비롭거나 환상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 지속적인 조직화, 그리고 우연에서 쉽게 나타나지 않는 행동 양식이라는 의미에서 그렇다. 설령 그 대상이 자연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과학으로 하여금 성간 공간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형태들을 만들어내거나 보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든다. 만약 그것이 완전히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기 꺼리는 질문이요. 상상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이유는 그 파급 효과는 너무나 심각하다. 인공 물체는 전파 신호를 방출할 필요도 없고 통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존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상성계를 통과하고 시간의 시험을 견뎌내고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며 주변 환경과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망원경으로 보면 이는 지금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것과 정확히 같은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즉, 어떤 생명체가 거의 혜성 같지만 결코 혜성은 아니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기관들의 반응은 예측 가능한 패턴을 따른다. 우주기관들은 보수적인 설명을 강조한다. 공지사항 그들은 알려진 사물과의 일반적인 일관성을 강조하며 불편한 세부 사항은 기술 논문, 보충 그림 및 각주에만 국한합니다. 이것은 속된 의미의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에 관한 것입니다. 과학적 서술 관리 데이터가 천천히 흡수되고 희석되고 재해석되는 동안 대중은 불편함을 겪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사회적 편안함의 속도로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은 누군가가 모델의 한계점을 정면으로 바라보기로 결심할 때 발전합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스라이-에이틸레이스는 우주 및 지상 망원경을 통해 집중적으로 관측될 것입니다. 방고리의 진화가 관찰될 것이며 코마의 구성 성분은 전례 없는 정밀도로 측정될 것입니다. 자전, 밝기 변화, 그리고 주기적인 구조의 존재 가능성 등 모든 것이 분석될 것입니다. 2026년 3월 목성에 비교적 근접할 때 목성 궤도를 도는 탐사선을 통한 간접 관측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후 스라이-에이틸레스는 태양계를 벗어나 어두운 배경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기회는 없을 겁니다. 이 부분은 좀처럼 강조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인류 역사에서 유례없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 해석한다면 시간을 되돌려 다시 측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 성간 방문자가 나타나기까지는 수십 년 또는 수백 년이 걸릴 수 있으며 같은 특징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놓쳐버린 모든 기회는
영원히 사라지는 지식의 조각과 같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성찰은 단순히 천문학적인 차원을 넘어 철학적인 차원으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상의 본질만이 아니라 뿌리 깊은 가정의 의문을 제기하려는 우리의 의지우리는 의식, 조직화, 의도가 단순히 국지적인 생물학적 특징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우주에는 우리가 현재 분류하는 범주에 들어맞지 않는 복잡성의 단계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기꺼이 고려할 의향이 있을까요? 자, 이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 이미지를 명확히 그려봅시다. 다른 별에서 온 물체가 소리 없이 태양계를 가로지르며 사라지지 않는 구조물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쉽게 설명할 수 없으며 알려진 다른 어떤 사례에서도 반복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메시지도 보내지 않고 어떤 의도도 밝히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 자체로 우리에게 그 너머를 보도록 강요하다 우리는 고려했다 충분한 궁극적인 질문은 SRI ATLAS가 자연적인 것인지 인공적인 것인지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전혀 다른 데에 있습니다. 진정으로 새로운 것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것을 알아볼 것이다. 또는 우리는 주장할 것입니다와의 그것을 실수라고 부르는가. 이 콘텐츠를 통해 생각하거나 의문을 품거나 확신했던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꼭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대화를 넓혀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주는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요구하니까요.